많이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여가지고 확진자도 엄청 오늘도 많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언제쯤 코로나가 끝날지. 제임스 킴님, 부장님 감사합니다. 제임스 부장님, 네. 오늘 부장으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또 우리 코로나인데 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은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봐서는 오늘이 950이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봤을 때 더 지금 많은 거로 보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유 종목 지금 22종목 있더라고요. 저 사실 종목 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20종목 이하로 줄이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요즘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금 줄이기가 어려운데 지금 보시면은 그 이번 최근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 좀 플러스인 게 많고 지금 마이너스인 거, 뭐 현대차, 기아차야 워낙 우량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도 크지 않아서 뭐 크게 언급할 부분은 없는데 우리 그 뭐 한진, 최근에 산 한진, 뭐 대우조선해양, ENF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도 간단히 얘기를 해보고요. 이따가 투자 아이디어 관련해가지고 뭐 무엇보다 우리 엑세스바이오죠. 엑세스바이오가 일단 제 개인적으로도 마이너스가 가장 큰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이거 그래서 예, SK도 있고 대우조선해양 사신 분도 한국조선해양 사셨다고요? 네, 한국조선해양도 좋죠. 저 대우조선해양 샀더니 이거 빼고 다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난생처음 상 맞으셨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입꼬리 올려님은 단가가 좋으셨나 봅니다. 예, 다행이네요. 예, 신풍도 장 초반에 매도하셨고 정말 다행이네요. 신풍 같은 건 너무 또 급등할 때 파는 게 장땡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KTK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차트는 그냥 참고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르죠. 그런 얘기 하시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몰라. 어떻게 합니까? 차트만 보고. 제가 그런 분 차트 갖고 차트만 맹신하는 분들 보면은 한번 그 옛날 종목들 차트 뒤에 거 가려놓고 문제 내보고 싶어요. 한 100문제 내보고 그 중에 한 70%만 맞춰도 저는 인정을 해드리는데 절대 못 맞춥니다. 차트만 봐서는. 물론 이제 참고는 되죠. 여러 가지 그 상황이랑 차트랑 같이 보면 대략 이제 매매에 참고는 되는데 차트만 보고 이게 어떻게 가겠다 예측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엑세스바이오가 저도 마이너스가 지금 크고 구독자분들도 많다 보니까 엑세스바이오 계속 이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공급 계약 내용을 보면 요거는 이제 IgG, IgM 있는 우리 항체 키트, 그때는 아직 항원 키트가 승인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항체 키트 이제 계약 공시가 떴었고, 더 재밌는 거는 10월 달에 10월 29일에 우리 계약 해지 공시가 또 떴습니다. 71억. 제가 이거를 굳이 왜 말씀드리냐면 그 3분기 때는 결국에는 그 공시가 나온 계약은 없었다. 계약 공시가 나와서 그 실적이 나온 건 없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요거를 굳이 꺼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아까 이제 3분기 계약 그 공시가 결국에 하나도 없었는데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 일단 공시가 없는데 매출은 비슷하게 나왔고 영업이익이 이제 21억, 순이익이 24억 뭐 이 정도로 이제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요거를 제가 반기랑 일부러 비교를 하려고 이제 갖고 왔는데요. 반기에는 이제 55%가 말라리아 키트였고 기타가 44%였는데 지금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타가 더 많아지죠. 56%로. 근데 이제 기타라고 난 이거 쓰는 거 이거 사업 보고서도 사실 불만인데 아니 말라리아가 44%고 기타가 56%면 기타를 기타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업 보고서가. 이게 이제 뭐 좀 뭐 코로나 이제 진단 키트로 이제 구분을 하나 더 하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예전에 편했죠. 말라리아가 90%니까 예전에 18년 거 보시면 2018년 거 보시면은 말라리아가 90%니까 그냥 말라리아 90%, 기타 9%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지금 비중이 말라리아보다 기타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 기타가 더 이상 기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기타라고 쓰네요. 그래서 이제 3분기에 요런 거를 이제 봤을 때
봤을 때 4분기 일단 계약 공시, 그러니까 계약으로 그 공시로 명확하게 금액을 알린 것만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미 그 340억, 333억 정확히 334억 정도를 일단 공시를 했습니다. 네, 이남일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334억을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그 마지막 12월 10일에 이번 주에 공시가 된 게 그 2월 16일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올해 지금 남은 거 한 21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그걸 한 3분의 1 정도만 반영을 하면 결국에 20년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 한 260억 정도가 그 공시가 된 계약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분기에 보면 결국에 3분기는 물론 이제 4분기랑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좀 더 힘든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항원 키트가 아니라 항체로 판 거니까 물론 PCR도 팔렸겠죠. 그 PCR하고 항체 갖고만 FDA 승인 받은 상황에서 계약 공시 없이 그러니까 10% 이하의 매출로 발생한 게 약 82억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는 결국에 공시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 있었다가 취소됐으니까 그랬는데 결국에 나온 게 82억입니다. 계약 공시 하나도 없이 나온 게 82억 매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4분기에도 분명히 이런 이제 계약 공시는 없었지만 소액으로 판매가 돼서 발생한 매출도 있을 거다라고 조금 추정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4분기 매출액을 추정을 해보면 어차피 그 뇌피셜이긴 하지만 계약 공시 없이 발생한 매출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뭐 IR 담당자가 통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마음대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계약 공시 없이 발생한 매출이 3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80억이 발생했다. 라고 하는 거 하나랑 아니다. 왜냐면은 지금 4분기에 매출이 지금 엄청 늘어났잖아요. 몇 배로 늘어나는 만큼 이것도 늘어난다라고 봐가지고 공시 없이 3분기보다 2배로 매출이 발생했을 거다. 그러니까 160억. 아니다. 지금 계약 공시가 거의 3배 정도 나왔기 때문에 260억이 벌써 300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3배 수준은 팔았을 거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계약 공시에다가 추가로 80억, 160억, 240억을 추가한 그런 매출액을 케이스별로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케이스 -1, -2, -3을 이제 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을 추정을 해보면 이제 3분기의 전체 실적의 영업이익률이 20%거든요. 그리고 그게 케이스 -1, 그 다음에 -2는 3분기에 진단키트 영업이익률이 한 30% 됩니다. 그게 이제 -2. 근데 3분기는 항원키트가 없었잖아요. 그죠? 항원키트가 없었기 때문에 4분기는 아니다. 시젠같이 이제 다른 진단키트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따라갈 거다. 라고 봤을 때 이제 영업이익률 50% 수준 이렇게 그 -1, -2, -3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출액의 1, 2, 3에다가 -1, 2, 3을 다 넣어보면은 이제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중요한 게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아무리 매출이 340억으로 좀 제일 적은 수준이 나왔다. 340억으로 제일 수준이 적은 게 나왔다라고 해도 영업이익률이 다른 진단키트 업체들처럼 뭐 50%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70억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출액이 500억 나왔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낮으면 그 영업이익이 100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액 500 케이스보다 오히려 매출액 340억 케이스라도 영업이익률이 50%로 추정이 되면 영업이익이 훨씬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 표를 보면은 그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가장 워스트 매출액도 엄청 적고 영업이익률도 엄청 낮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런 케이스는 없어야죠. 지워야죠. 이런 거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68억 사실 주가는 엄청 하락을 하겠죠. 이렇게 나오면은 예. 이렇게 나오면 많이 하락을 할 것 같고 이게 가장 워스트 케이스고 물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괜찮은 케이스로는 500억 수준으로 매출액이 이제 나와주고 그 다음에 한 영업이익은 한 250억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나와주면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그 3달치가 아니고 2달치 매출이거든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원키트가 이제 허가받고 막 급하게 이제 그 공정 바꿔가지고 돌려가지고 제가 IR 담당자랑 통화했을 때 얘기한 게 그 이제 그 생산 라인을 이제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항원키트로 생산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을 시작해서 판매한 2달 동안 판매한 게 500억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년 1분기에는 훨씬 더 많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고 또 2분기에는 생산 라인 자체를 늘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더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출액 500억에 영업이익 250억. 제가 바라는 가장 괜찮은 실적 수준입니다. 500억 이상이면 당연히 더 나이스겠죠. 네. 그게 가장 더 나이스일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좀 그 예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하도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4분기 실적은 3월 말에 발표합니다. 4분기는 90일 이내에 발표하기 때문에 네, 내년 3월 말에 그 발표를 하고요. 네, 이렇게 액세스바이오도 있고 제가 오늘 이번 주에 한진 샀는데요. 사실 한진은 좀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아무리 뭐 한진택배 사실은 그 택배가 요즘 뭐 좋으니까 그래서 산 것도 있습니다. 실적도 괜찮고요. 그리고 하나 또 이제 바라면서 산 거는 혹시 한진칼처럼 좀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봤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이것도 시작을 해가지고 그 HKY 1호 펀드가 좀 이제 경영권 분쟁을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좀 담아봤고요. 뭐 실적도 좀 되니까 쭉 요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튀기를 기다리면서 좀 기다려 보려고 하고 그 안 튀면은 좀 하락할 때마다 좀 더 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후아유님 종목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종목이 아까 보여드렸는데 22종목. 저도 종목을 줄이고 싶은데 자꾸 종목이 늘어나네요. 저 종목 관리 어떻게 하냐면 오른 거는 잘 안 봐요. 오른 건 잘 안 보고 하락하는 것만 주로 보고요. 그냥 오르는 거는 좀 냅두고 그냥 그 좀 많이 오른 거 언제 팔지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요런 거 리메드, 네페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조금 오르는 거 이런 거 그냥 아예 안 쳐다봅니다.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매수할 때 고민하고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이런 것도 신경을 아예 안 써요. 그러다가 이제 신경 쓰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언제 팔까? 서희건설, 현대건설, SK 이런 거 이제 이거 팔아야 되나? 이런 거 신경 쓰고 그다음에 액세스바이오 이렇게 하락 좀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신경 쓰고 그러니까 종목 수가 많아도 신경 쓰는 거는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버틸 수 있고 종목은 좀 저도 줄이려고 합니다. 네, 진티처럼 손절은 저 거의 안 해요. 손절은 안 하고 제 채널 예전부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요거 거의 전부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는데 그냥 계속 버티는 편이고요. 현대글로비스는 뭐 전부터 계속 현대글로비스가 좋냐, 현대모비스가 좋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분할을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슈일 것 같은데 글로비스도 좋을 것 같아요. 글로비스도 제가 둘 다 살려다가 일단 모비스만 샀는데 예. 또 어떤 사람은 또 모비스가 좋을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로비스가 좋을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황 부장님 JTC 이거 어떡하나요? 이거 실적은 안 좋은데 이 결국에 JTC는 그거 아닌가요? 그 뉴스로 가야 되는데 JTC 구철모일 그쵸? 여기 이제 뭐 이런 뉴스가 있네요. 1최대 사후 면세점 JTC 대표 도쿄올림픽 특수 누려 내년 큰 폭 성장할 것.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뭐 JTC는 뭐 과거 실적 갖고 얘기하는 건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JTC가 가냐 못 가냐는 이 지금 이 도쿄올림픽 그 도쿄올림픽이 열리냐 못 열리냐 그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도쿄올림픽이 어떻게 해서 희정님은 지금 액바를 들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 백신으로 올림픽 열려가지고 이 특수 이제 백신 맞고서 사실 뭐
그 선수들 참가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백신 맞고 이제 참가하고 현대차는 볼 게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완전 우량한 회사고 이제 뭐 2021년은 차화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현대차 갖고 뭐 얘기할 수가 있나 이게. 근데 이제 단기간에 지금 보시면은 이건 3월에 6만 원이었고 원래 한 10만 원 하던 게 지금 2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20만 원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렇게 조정을 받는 시간이 당연히 이제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지금 요거는 현대차는 이제 실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지금 많이 고평가일 거예요. 지금 퍼가 지금 29배까지 지금 되잖아요. 20년 기준으로. 현대차는 지금 뭐 퍼나 이런 거 갖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종목인 것 같고 지금 뭐 수소차, 뭐 전기차 하면서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관심을 받는 거라서 현대차에 갖고 뭐 얘기할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현대차 최근에 샀잖아요. 그래서 크게 뭐 비중이 적으면 그냥 포트에 담아 놓으면 크게 부담 안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가 최근에 또 많이 올랐네요. 이것도 8,000원. 네, 포스코 ICT는 일단 괜찮아 보이는데요. 일단 실적도 괜찮고 물류시장 최대 수혜주 목표가 상향도 최근에 했고 KTB 투자증권에서 1만 원으로 뭐 상향을 했다고 하고 지금 스마트 물류 시스템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차트상으로도 보면은 지금 8,000원 찍고 지금 다시 계속 그 주가 기간 조정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요거는 보유하고 계셨다고 해도 뭐 크게 부담 없는 종목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이제 영상을 우리 다 같이 우리 200분 넘는 분들 다음 주 상승도 기원을 하면서 오늘 또 잠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